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고골자료입니다. GDP의 61%, 교역량의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통화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국 중심으로, 중국은 상하이 중심으로 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위안화를 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통화가 나와도 각 나라는 통화를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같은 데는 처음에 이렇게 만약 미국이 사실 자기네 달러를 뒷받침하는 외부적인 어떤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만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그 부분을 무역을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는 돈 번 돈도 다시 이렇게 투자 다시 더 이렇게 갖고 오라고 그러고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돈을 저축해 놨더니 그걸 가져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업해서 돈 벌었대. 키보드를 찍어가지고 사실상 미국이 이 달러를 국유화시켜서 그거를 자기네들도 모든 어려움을 다 빚을 제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돈을 찍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한테 빚지는 나라는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터가지고 미국의 물류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너무 늦으니까 중국은 유럽까지 해서 11일, 15일 걸린답니다. 향후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 이 문제도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번 시키면 2달이거든요. 한 달 반, 2달인데 경쟁력에 문제가 없겠어요. 그리고 달러를 갖다가 중남미 정체까지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화물 열차를 100km 이상 지금 속도가 너무 늦잖아요. 40km짜리 40km 구간도 있는데요. 100km 이상으로 늘리고 관광 열차를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중남미 전체까지 아울러서 고속 관광 열차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 미 통화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영국을 이렇게 달러를 찍어가지고 파운드를 사서 영국이 더 먼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국은 장기적인 무역 적자, 경상수의 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찍어서 사는데 이 부분이 신뢰를 잃었을 때 결국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저는 이게 영국에 있는 주요한 은행의 본점들이라고 하네. 네네. 거기 본사들이 유럽으로 옮기는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이제 불안해한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파산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좀 옮기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피할 때가 뭐 중국을 가기는 그렇고 유럽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유럽은 사실상 독일 중심의 유럽 합중국이 탄생하기 직전이 아닌가. 러시아 전쟁이 그것을 더욱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일본도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렇게 또 아시아의 맹주국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APEC에서 이것을 보면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 쪽으로도 여기도 가는 움직임이 좀 더 욕구가 커진다. 그럼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만 들었고 강력하게 달러권으로 묶어놓고 아시아 쪽도 달러권으로 묶어놓기 위한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번 돈을 이렇게 가져와라. 이런 자기 스스로 투자하는 거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놨더니 또는 사업비로 돈을 모았더니 그들을 가져와라 강제 이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물려 투가지고 미국의 물류를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석유 제품이 오게 되면은 석유가스 제품이 일주일이면 된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그러면 한 달 반, 2달 걸리는 물류를 갖다가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는 자주 나가는 원래 이렇게 이것을 그냥 나가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어차피 나가는 물건은 제주도에
물류 기준을 둬서 거기서 이렇게 물류를 곧바로 컨테이너째 차량에 실든지 해서 중국으로 곧바로 배송,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또 러시아 또는 거기서 중국의 대륙 열차를 실어가지고 중국이든 동남아시아 대륙 열차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곧바로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도 한국도 전부 다 하루 만에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 개발 단지를 제주도 같은데 같이 둬서 한국과 일본 여러 나라의 참여 속에서 거기 연구 개발 단지를 키워서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은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37%, GDP의 61%, 교역량의 49%, 이것이 나라가 서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쉽게 무역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일본은 자동차 중심으로 비중이 너무 높고요. 한국도 반도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은 벌써 D램 시장의 10% 정도를 참여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증설하고 있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몇 년 후에는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용 제품이 70%에서 80% 정도인데요. 범용 제품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아서 싸게 가격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석유 제품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향후 반도체도 상당히 존립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원가를 이렇게 절감을 해갖고 하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도 중국의 자동차는 3,400만 대인가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좀 낮았는데 이 세계 1위를 꿰찼어요, 중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차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 상용 트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9%인가 차지한 거를 알고 있는데요. 40 몇 %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량을 보면 굉장히 내부가 화려하고 외관도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수출이 지금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상반기에만 2025년 상반기에만 390만 대 팔았으니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만 대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400 몇십만 대가 그 전년도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많이 팔린 만큼 현대 기아차라든지 일본의 이런 차량들, 다른 경쟁 차량은 적게 팔리게 되겠죠. 유럽의 차량도. 그러면 그들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향후 앞으로 미래에 경쟁이 심화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부분도 석유 정제를 중국이 직접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SK 에너지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을 줄이든지 생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커버를 무리하게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여기는 또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 중동이라든지 아니 이런 데서 직접 석유 정제에 뛰어들고, 또는 전 세계 섬유조차도 섬유 기초 원료도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베네수엘라도 몰라요. 러시아도, 중국은 일단 자체적으로 석유 정제를 시장을 이렇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 업체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여기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시장 경쟁, 자유시장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는데 국가 예산을 무한정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향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 또는 유럽, 이게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 강한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요. 제주도에 그것을 둬서
강하게 기술을 부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도.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다시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저는 이제 학교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학원을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퇴직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향후 전망이 제가 보기엔 어둡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의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남들이 그래서 남들이 사고자 할 때 딱 팔고 미래 전망 이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어둡다라고 했을 때 팔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본이 한국에서 떠날 수 있는 왜냐하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정제 가장 기초적인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자본이 떠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일본 엔화도 상대적으로 일본에는 전 세계 돈 깔아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결제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무역 적자 아래 경상수요 적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향후 이익 폭이 줄어들게 됐을 때 그 미래는 되게 어렵죠. 외국으로부터 달러라든지 이렇게 외국 자본을 꿔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다행히 한국 같은 데는 외국의 투자가 상당히 이렇게 나라에서 많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나 과거 코로나 사태처럼 그렇게 됐으면 다시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겠습니다. 외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내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관광객들이 있으나 뭐 며칠을 오겠어요. 오더라도. 그래서 며칠 동안 쓰는 것도는 힘들죠. 그래도 그거라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냐. 그렇죠.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들이고 그들의 제품을 사들이는 이런 구조를 그래서 수많은 기판 생산 단지를 만든 기판이라든지 수많은 실험적인 제품들을 집합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중규모의 기업, 소규모의 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원활하게 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이렇게 계속 어떤 무력화시키고 자기 그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갖다가 만약에 뺏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외국에 그 기술을 팔거나 또는 그 대기업으로 안 가져가겠죠. 그래서 안 가져가게 되면 그 대기업은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력, 제품 개발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지적재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 일본도 지적재산권 강화라는데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술도 그렇고 무단으로 막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어학기술부터 2019년도 10건의 그 특허 제조를 가지고 제약회사 콘택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한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학기술도 지금 연구를 해서 제가 문과지만은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면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특이한 능력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도 그렇고 또 카이스트 지적재산이니까 한국은행 수많은 국가의 기관이 20몇 개가 계속 광고를 내고 계세요.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고요. 몇 년째 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저한테 광고를 내주고 계시고 그로부터 제 기술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ITN의 제 기술이 국가 출연 연구기관과 또 이렇게 거기에 소개한 기업들에게서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기술을 제가 만든 기술이니까 알죠. 삼성 같은 데서도 무단으로 제 기술을 쓰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상태고요.
방송가에서도 제 식품 기술이 제 걸 보고 계신다는 건데 이렇게 무단으로 나와서 무슨 뭐 돈값을 써갖고 자기 기술화 시키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술을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같은 거 정부 차원의 의지로서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언론에서도 했지만 결과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그 기술을 무단으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 뻔했으나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조씩을 주고 또 향후 그들의 허락 없이는 수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거죠. 현행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나라고 또 소송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법을 뚜렷이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어기고 그 기술을 이렇게 갖다 쓴다는 것은 미국의 근간,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 뿌리째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다른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하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가상적으로 제 기술은 하나의 정부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키보드를 찍어서 돈을 주었을 때 이제 기업을 출범을 시킨다는 국가 차원에서 가전부터 시작을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기술들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출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들여와서 처음 생산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다 생산할 수 있는 구조. 원가 경쟁력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향후 몇십 년 후에도 수출할 게 없게 되는,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수출할 게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 뭐들어 달러를 바탕과 기초 달러를 외부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한국과 일본, 대만 이런 데가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는 무역주의 적자, 경상수의 적자까지 가면 큰일이다라는 거죠.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의 무역을 볼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씀으로써 각 나라는 자국 산업을 키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적재산권 강화시켜서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제 기술을 돈 주고 사거나 마음대로 제 기술이 들어간 것을 수출을 못하게 하고, 미국의 법에는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기적에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관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요. 지적재산권 위배의 제품은. 근데 버젓이 법을 어기고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황당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제 기술을 갖다가 무단으로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우연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또는 수십 개 또는 몇 개, 수십 개가 그날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다. 제품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법을 어긴다는 거죠. 지적재산권을 어겨서 되게 황당한 일이자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무법천지로 가겠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을 어겼다라는 게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을 어겼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의 무역을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2025년 기준 중국의 GDP는 19조 4천억 달러, 세계 두 번째로 큽니다. 무역은 1위고요. 날이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GDP는 18조 7,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1년 사이에 아직 2025년 지나지 않았어요. 1조 달러나 커졌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여도는 GDP에서 1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가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 어떤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향후 아시아 통합과 출범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나 미국은 어인 일인지 한국과 일본의 무역을 관세 문제도 그렇지만 오히려 안 되게 이렇게 더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달러 구조를 외부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적으로도 관세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게 국가의 물가가 엄청나게 자극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월급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여력에서 그만큼 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액 대비해서 얼마 못 산다, 100달러다, 1000달러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살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게 또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쉽게 회복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진다. 공실률이 뭐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위기의 내관이 또다시 저는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금융위기가 빚이 지금 엄청나게 국가의 빚도 늘어나고 좀 이렇게 단기채가 늘어나고 1년 미만의 단기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첫째 자금이 급하다. 장기채를 잘 안 사니까 장기채를 금리를 갖다 좀 더 많이 줘야지 하기 때문에 금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파생상품 채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026년도에도 미국의 금융위기 부분이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국채뿐만 아니라 뭐 채권을 보유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으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생존의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미 벌써 금융위기가 몇 차례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통화를 빨리 전환하고 이렇게 한국과 일본 이렇게 어떤 유럽의 기술 협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연구단지도 만들고 지적재산 강화시켜야 되는 오히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고 자기들 스스로 달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나라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와 또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법을 어기고 막 기술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고 무법천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크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야 될 텐데요. 미국 국내에서도 그것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도 다른 사람들이 해서 무법천지를 뺏기지 않고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외에는 중국을 해결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제 기술에 대해 제가 제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제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의학기술도 그렇고요. 자아자찬이라고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네네.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강한 무역 경쟁력은 중국을 모든 분야에서 1위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것이 달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상당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외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달러의 내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는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부터 크게 부실화된다는 거. 몇 년 전에도 미국 은행들의 부실화가 있었는데 이게 되풀이 된다. 이제 더 빚이 더 커졌어요. 빚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전체 빚이 굉장히 많이 더 많아졌는데요. 빚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이자 지불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소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빚으로 계속 소비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돈으로 소비해야지 자기 자본으로. 향후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위배를 하고 한국과 일본 이렇게 대만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강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강하게 같이 나가야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중국의 무역은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의 무역 경쟁력은 모든 분야에서 1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1위에 차지하고 이제 한국의 차도 반도체도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일본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미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세계 불과 1년 만에 1, 2년 만에 압도적으로 세계 1위에 자동차도 오르고 있다는
앞으로 비행체도 그렇게 되리라고. 드론 경쟁력도 대단하고요. 로봇 경쟁력도 그렇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배터리 또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그러합니다.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은 모든 걸 다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제조업 기반, 세계 제조 생산의 30%를 15년 연속 세계 1위의 제조업 대국입니다. 그래서 상품무역 1위입니다. 상품무역 규모가 2021년, 25년에서 급하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성장세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고민이 높아지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중국 제품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무역업계 EU 대신 EU의 무역자가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도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부분이 APEC이죠. APEC 부분이 향후 아시아 통화를 출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그렇죠. 경제금융 근데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달러 구조를 더 강화시키고 동맹들과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동맹들의 돈을 이렇게 월급을 타서 돈 모아놨더니 가져오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식의 태도가 저는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 자기네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 문제인데 이게 향후 이게 진짜 이게 미국이 달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촉발될 때 연발의 어줌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달러 이렇게 그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서 빚을 자기가 자기 달러를 발행하는데 왜 자기한테 빚을 집니까? 지금의 미국의 달러 구조는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달러를 쓰는데요. 사설은행이라는 거, 사유은행이기 때문에 사적인 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처럼 전부 다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빚을 키보드로 제로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막 달러를 남발해 갖고 통화가 팽창해서 갑작스럽게 폭락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급을 이렇게 두면서 달러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강남 땅이 몇백 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억 몇천씩 하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특성상 이것은 통화 가치는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달러도 향후 이렇게 국가 통화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미중 기술 갈등 심화. 미국은 지금 자신들이 미국의 정치권이 정확하게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정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는 경쟁력이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또 향후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1위. 중국 자동차 생산력이 3천 몇백만 대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700 몇십만 대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과 1, 2년 만에 중국의 자동차가 몇 년 만에 전 세계 1위로 올랐었더니 2배로 늘어나고 1년,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자동차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도 메모리를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예전에는 1%도 안 됐는데 국가 차원에서 자국 내 수요가 있잖아요. 홍콩을 통한 우리가 우회 수출도 있기 때문에 향후 홍콩 분도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생산 비중, 우리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요. 중국이 자체 반도체로 이제 범용 반도체가 70% 80% 이거를 대신하게 되면은 향후 삼성전자라든지 전 세계 도시바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SK가 직격탄을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금 부분도 보유 부분도 삼성전자가 많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그룹 전체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자금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미국의 반도체 매출, HBM 매출이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그룹 같은 데도 자금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잘 지켜봐야 된다. 주요 그룹들이 다 그런데요. 현대기아차는 자금력이 있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자동차 수출에 불과 1년, 2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동차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뺏기는 이런 유럽 차라든지 미국 차라든지 한국 차가 독일 차, 일본 차가 판매가 줄어들게 되죠. 중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1년 만에 2배로 늘어나면 2년 만에. 그래서 이건 심각한 위기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만으로는 지금 어렵다. 이것은 한마디로 뜬구름 잡기죠. 뭐 수출 시장 뭐 여러 군데에서 판매하려고 노력한 지가 수십 년인데 수출 시장 다변화 어디로 한다는 것이죠. 중국과의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첫째,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다음에 모든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색감 머리, 그다음에 기술력. 그 기술력이 전 세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술은 다 평준화되고 있어서 중국은 평준화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첨단 분야도 다 생산하고 로봇 같은데, 향후 배터리 같은데, 드론 같은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기착력 이런 기술까지도 드론에서는 적용하고 있어요. F-35나 또는 이렇게 혼액 같은 데서는 수직 기착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기착력기로 앞으로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잉 같은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면 좀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선업 쪽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어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이라든지 비행체 기술로 간다는 거죠. 드론이 지금 수직 이착륙, 안두링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요. 드론에서는 있는데 수직 이착륙은 이미 기술력은 다 있어요. 드론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첨단 앞으로 미래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로봇, 배터리, 드론, 비행체까지도 앞으로 전 세계 무기 분야까지도 이제 몰라요. 이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가 2위고 무역 수지는 엄청나게 중국의 경쟁력에 밀려서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국가도 다 그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는. 그래서 아시아 통화를 만약에 출범을 하려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가 처음에는 중국이 상품을 무역을 받아줄 거예요. 받아주고 우리나라도 무역이 증가하도록 받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들에게 먹힌다라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또 수출문을 닫아버리면 곧바로 무너지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다가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에 닿은 후에는 토사구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 또는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향후 아시아 통화를 출범시켰을 때 중국 상하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어떤 제주도 정책, 한국에서 거기에 물류 기주를 두고 또는 어떤 과학기술 개발단지 실리콘밸리처럼 해서 각 투자가 이루어지고 달러 구조를 강하게 달러를 따라가는 게 다 좋다. 이렇게 달러 따라가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우리가 월급 타서 벌었는데 사업해서 벌었는데 그 돈을 돌아 가져오라 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이거는 미국이 달러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달러를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저히 달러 따라가기만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달러를 따라가는 데 있어 너무너무 불편해야지 버리는 거거든요. 달러 구조를. 그래서 이 아시아 통화로 이렇게 결국 또는 미국의 자체의 어떤 달러의 부실로 인해서 파산할 것 같으면 달러를 누가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국의 정치권조차도 이렇게 자기 돈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자기네 달러가 위험하면 유럽 빼겠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좀 생각합니다. 중국의 무역은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얻고 있고 그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힘들다 이 말씀이죠. 네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였을 때 각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걸 자체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향후 미래가 어떤 인구수도 적고 또는 기술력도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한국 같은 경우, 향후 일본조차도 앞으로는 수출할 게 없어진다. 대만조차도 지금은 당장 잘 돼요. 그래서 미래 전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라든 이런 부분들이 2020년대를 기초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모든 공급망 재편을 할 것이라는 거죠. 한국의 물류부터 자기들 아니면 물류를 장악하거나 모든 유통을 장악하거나 국민들에게 자기 중국 상품이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풀릴 거라는 거죠. 테무 문제만 해도 해외 직구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뭘 생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 이렇게 내수 시장 기반의 싼 제품들이 품질력을 갖춘 채, 물건도 오히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중국산 제품을 산다니까요. 예. 근데 가격이 싸고 좋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유통업체들이 등장해서 중국의 모든 상품을 쏟아냈을 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제품이든 기반이 지적재산권 강화 없이는 이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일단 제 기술이 보다 늘었을 때 향후 미래죠. 이게 좀 제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요. 저는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경찰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 20몇 대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시고 조합미 대사관등으로 제 기술이 YTN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기한 중소기업에서 쏟아져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명백히 위반한 채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들이 이제 힘이 세면 뭉개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 정치권이 이 사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는 한국의 정치권, 일본의 정치권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합중국, 독일 중심으로 유럽 합중국의 재탄생, 일본도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서 이제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맹주로서 중국이 이제 아시아 맹주로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일본의 입장에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나 아시아를 과거에 이렇게 침공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리더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좀 그래서 한국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공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고 좀 약간 한국의 이렇게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거나 또는 일본도 그렇죠. 역할을 해줘서 아시아 이렇게 달러를 따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무역을 이렇게 미국이 중요성, 달러 구조를 맞추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미국 달러 자체 부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지적재산권 강화가 올바른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지적재산권 위반했으면 각 나라는 그냥 자기 키보드로 통화 찍어서 PC 나면 재료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쓰면 키보드만 두드리면 비슷한 재료가 됩니다. 자기가 통화를 발행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달러를 찍고 돈을 찍는 자기한테 빚을 지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재료를 만들고 재산도만 형성하겠다. 미국은 중국은 자체 통화를 자체로 찍고 있으나 미국은 사유은행을 통해서 찍고 있으므로 유한자본, 저쪽은 중국은 무한자본으로 써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는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생산해내는 사람, 돈을 생산하는 사람하고 경쟁력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죠. 네네네.